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세 번째 시간입니다. 비가 많이 오죠? 어서 오세요. 제가 수원분들한테 조금 수원 멀리서 오시는 분이라 조금 기다려줬어요. 우리 여기 선생님들이. 지금 또 한 차는 지금 차 대고 있나 봐요. 그 많이 막히죠? 비가 오니까. 막히고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아, 앞에 안 보일 정도로 또 비가 오고. 그렇군요. 여기까지 비 오는데, 비가 많이 오는데 와주신 것만으로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시간 돼야 되겠죠? 지난 시간에 좀 어려웠나요? 어떠셨어요? 조금 뭐 이렇게 유학이니 뭐니 이론 공부가 살짝 들어가니까 좀 어려우셨어요? 그래도 제가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크게 보여드렸기 때문에 아마 안 어려우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이제 아마 파트 원래 3가 그렇게 됐죠? 책에서는요 제가 그때 순서 이제 바꿔드렸잖아요.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한분 오셔가지고 간단히 이렇게 바꾼 이유도 얘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파트 3 책을 그 차례를 보시면요 파트 3에 서민을 사랑한 양반 정약용 해서 모둠이 서민으로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서민이기보다는 애민으로 했고 또 파트 6을 보시면 만남, 그가 말하는 애민 정신 해가지고 모둠 그 키의 만남으로 해서 그 가사를 아는 분, 또 이렇게 인연이 있으신 분들을 가지고 애민으로 풀어냈어요. 그래가지고 이 파트 6은 다른 얘기들이 조금씩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이렇게 다 처음부터 끝까지 많이 안 걸리니까요. 시간이 한번 쭉 훑어서 읽어보시고 난 뒤에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부분을 엑기스로 보시면 더 좋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수업 진행하다가 파트 6쪽에 몇 페이지를 좀 보세요 하는 얘기도 하게 되는데 오늘 그 파트 3에 있는 얘기와 파트 6에 들어가 있는 얘기를 이렇게 같이 좀 얘기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양반이죠. 암만 서민을 사랑했다 그래도 그래서 제가 서민으로 제목을 뽑기는 좀 저 나름대로는 오히려 애민으로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넣는 게 좋겠다 해서 애민으로 뽑았습니다. 자, 우리 지금 막 나눠드린 거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우리 선생님이 뽑아오셨는데 그 당시에 이제 상황을 이게 다산의 시예요. 여러 가지가 이제 쭉 나오고 보여드리고 하겠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그때 상황이 이렇게 많이 굶주리고 힘들었다. 또 잠깐 뭐 목소리 좋으신 분 누구더라? 어느 분이 좀 한번 읽어줘 보실까요? 박양순 선생님. 맞아. 우리 동화 구연 대상 맡으신 선생님 좀 읽어주세요. 좀 숨을 잠깐 고르고 쫓아오시느라고. 굶주리는 백성들 줄줄이 고울물 걸어 들어가서 입쳐들고 죽 가마 앞으로 모여들더니 개돼지도 버리고 마다할 것을 사랑으로 여처럼 달게 먹는 엄숙하고 점잖은 고관인네들이여 나라의 안위가 경제에 달려있다는 이 나라 백성들이 도탄을 허덕이니 그들을 알면 그 누가 부재하냐. 고관집엔 술과 국이 많기도 하고 이름난 기생맞아 풍악을 울리니 태평세월 만난 듯 한껏 즐기며 대감님의 풍도라 거들은 부리니 주린 백성이 먹는 들골이 있다고 한들 대궐에 바쳐서 무슨 소용이 있으랴. 형제간에 서로 영민함이 없어졌는데 부모인들 자애를 베풀까 보면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제 얘기할 전반적인 얘기에서 그때의 상황들을 잘 묘사하고 있어서 읽었으면 했고요. 또 이렇게 우리가 PPT를 하느라고 좀 끄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두워서 읽기가 좀 나쁘죠. 그래서 또 제가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볼까요?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선생님이 얘기하신 게 뭐였냐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 제가 얘기 드릴까 해요. 글 쓰는 분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자, 지난번에 아마 여기 바깥에들도 막 걸려있고 팜플렛이며 배너며 막 있었죠. 제가 이거는 얘기를 해가지고 다른 데서 살짝 붙였는데 뭐냐, 그냥 우리가 무심코 읽을 수 있잖아. 1차 조선의 융합형 인재, 그 정도로 맞춤표가 중요하고, 아니, 그 기호가 중요한 거예요. 맞춤표 띄어쓰기, 뭐 우리가 이런 걸 중요시 여기잖아요. 이렇게 되면 1차 조선, 2차 조선, 3차 조선이 있나? 오해가 돼요. 깜짝 놀랐죠, 이걸 보고서. 여기에 점 하나만 찍든가 땡땡을 하든가 뭐 여러 가지로 이거를 처리해줘야 된다. 띄어쓰기를 하더라도.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1차 조선, 2차 조선이 됩니다. 그래서 놀래서 다른 건 고쳤어요. 여기다. 배너에도 제가 가서 잠깐 여기다 좀 찍을게요. 찍은 것도 있고 안 찍은 것도 있고 그런데, 예,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이 하나 점 하나로 인해 가지고 전혀 다른 얘기. 우리가 수업이 1차도 있고 2차도 있다지 조선이 1차, 2차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보면 이제 띄어쓰기 때문에 맞춤법 얘기 뭐 이런 걸 제가 다른 수업에서 뭐 에세이 수업에서 많이 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다. 우리 뭐 학생이 아버지가 가방에 그 얘기만 하는데 그거 말고 요즘 얘기로 이렇게 재밌는 게 참 많아요. 그거 하나로 전혀 다른 내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가 우리 국어 선생님 이 직업병 나오네요. 근데 이게 눈에 자꾸 거슬려요. 이거 어떻게 여기다 점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아까 그걸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다시 찍어서 이 점 찍어 있는 걸 다시 찍어서 올려야 되겠네요. 네, 참고로 해주시고. 자, 복습을 제가 좀 하고 가려고 했는데 오늘 시간이 좀 늦어졌기 때문에 그냥 쑥 지나갈게요. 왜냐면 지난번에 또 못 오신 분들도 계셨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가 이런 걸 했습니다. 글씨만 봐도 굉장히 공부 많이 했네, 어려웠겠네 막 이러죠. 네. 그래서 제가 유학, 경학, 이기론, 서학, 경세학, 실학이고 조금 더 있었지만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눴고 어떤 조선조의 그 사상에 대해서 이걸 좀 공부를 하고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종조하고 다사는 뗄 수가 없고 또 특히 천주교와의 문제, 그래서 그 얘기들을 했었죠. 그리고 변방사 동부 승지소, 자 이렇게 한자로 써. 이거 기억나십니까? 뭐였죠? 성지로 네. 가지 않겠다. 나를 거기에 올리지 벼슬살이 안 하겠다. 변명. 왜 가지 말아야 하는가. 근데 우리 서서희님은 딴 때도 조금 너무 많이 알고 너무 복습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네이버에 올리시는 분이니까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릴 때만 얘기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확하셨어요. 자, 이 비방하는 거를 변명하는 얘기고요. 자, 동부승지가 지위예요. 동부승지로 가야 되는 거를 사양하겠다, 사는 것을 올린 상소문이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어렵지만 사실 이걸 풀으면, 네, 변방사 동부승지 소. 자, 그렇게 됐고요. 천진남 강화기가 있었죠. 그래서 천진남에서도 우리 그 천주교인들이 공부하고 있던 거, 저 태촌에 있는 곳이라고. 또 마지막으로 다산의 묘에서 십자가가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그게 진품이냐 아니냐까지 저희가 이렇게 이런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PPT로 사진 자료를 보여드렸는데 오늘도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뭐 조선조 200년 전의 일들이니까 어떤 사상이나 이야기가 단어들이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가능하면 쉽게 풀어내려고 했고, 또 여러 다양한 분들이 이렇게 모이셨으니까 좀 더 재미있게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산의 영문 정식. 자, 당시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사고와 지식과 생각을 갖고 있느냐와 함께 또 그때 시대 상황이 어땠느냐, 그거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때 시대 상황에 대한 자료들을 잠깐씩 EBS에서 한번 했었나 봐요. 그래서 몇 개를 좀 보여드릴게요. 조선의 갑이었죠, 양반이.
자, 그때 조선 지방행정 조직을 잠깐 보면은 뭐 계속 이렇게 관찰사다, 뭐 부사였다, 복산 부사로 갔다, 뭐 막 이런 얘기가 좀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냥 이해를 돕게 우리 쉽게 우리 그 초등학교에 들어있는 교과서나 이런 데 들어있는 거예요. 자, 팔도였는데 팔도에 전부 다 총괄하는 사람들이 관찰사였어요. 그 밑에 이 사람들이 다 통틀어서 수령이라 그래요. 뭐 부목, 군현으로 나눠가지고 부에서 일을 하면 부윤이라 그러거나 부사. 자, 우리 목사 이제 계속 우리가 목민 나오죠? 그럴 때 목사라고 하고요. 그 기독교의 목사가 아닙니다. 그 군수, 현령, 현감이라고 이제 현에 있는 분은. 그래서 1인분들을 수령이 뭐를 착취했니 어쩌니 저쩌니 할 때 이게 전부 다 수령이 되고 그 위에 있는 관찰사까지 됩니다. 넘어볼게요. 나중에 또 필요하시면 쉬는 시간에 저한테 다시 보여달라고 그러세요. 자, 그래서 양반들이 생산활동보다는 학업에 종사하면서 간직과 토지를 독점해 갔어요. 네. 같이 뭐 과거 시험을 같이 본다고 하더라도 훨씬 유리했겠죠. 자, 2차례의 전란을 겪는 동안에 국가 재정이 무너져 내렸어요. 어려워졌어요. 바닥이 났죠. 그러다 보니까 전쟁 중에 공을 세우거나 곡식을 내면 평민, 천민한테 관직하고 품계를 줬어요. 자, 그런 제도, 이 이름이 혹시 뭔지 아세요? 내간매직은 뭐 팔고 산다는 얘기도 또 다르게 무슨 책이라 그래요? 납속책이라 그래가지고요. 자, 납속책을 뭐하고 같이 묶어서들 보통 얘기하냐면 다음에 나오는 자, 납속책과 공명책이 뭐 유행을 했다 했는데 자, 요 부분이 중요해요. 이게 뭐 같습니까? 왜요? 여기 빈 공간. 그렇죠. 나중에 이름만 넣는 거예요. 그래서 공명첩이에요. 빈 이름. 이런 걸 남발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받을 사람 이름을 적지 않고 놔뒀다가 임명을 나중에 해요. 명목상 간직을 그때그때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어마어마하게 양반들이 좀 전에도 납속책조차도 돈 뭐 혹시 갖다 바치고 전쟁 공수하면 막 주거든요. 얼마나 양반이 많아지겠어요. 이제 그런 시대 상황이 된 거죠. 자, 그 얘기를요 지난번에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잘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중환의 택리지가 나왔었죠. 우리가 책 중에 여러 가지 실학파들 보여준 거에 이 양반이 얘기하고 있어요. 사대부가 혹 평민이 되기도 하고 평민이 혹 사대부가 되기도 한다. 우리는 어디 한쪽으로만 할 수 있겠는데 평민이 사대부가 되는 게 사대부가 평민이 된다? 자, 그건 또 이제 뒤에 제가 다른 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뭐 이거는 문란한 거죠. 정신없는 거죠. 상황이. 그래서 조선 초에는 7%였어요. 양반이. 근데 조선 후기가 되니까 70%까지 다 양반이에요. 전부 다 웬만하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EBS 자료니까 확실하겠죠. 그런 이제 상황이 됐는데 자, 누구죠? 지난번에는 그건 한번 사진으로 보여드렸는데 누구였어요? 이거 열하일기선 연합복지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열하일기로 해서 연행도를 어떻게 연행을 했던 것도 나왔었죠. 이 양반이 뭐 썼습니까? 열하일기 말고는 소설. 양반전, 허생전 유명하죠. 자, 양반전을 한번 볼게요. 무능한 양반전을 소개합니다. 여기가 배경이 정선이에요. 정선에 양반이 살았다, 선비가 살았다, 이렇게 시작이 돼가지고요. 정선, 요즘은 무슨 인물하면 우리 지역 인물 해가지고 막 내노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온갖 무슨 동상이 세워져 있고 그런가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개를 벌써 따왔는데 우선은 거기 세워져 있는 동상으로 보여드릴게요. 그 조각산들. 이 뭐 하는 게 장면 같습니까? 세수를 하는데 뭐 어떻게 하고 구부리지 않고 서서 하죠. 양반은 일해야 된다. 이제
예, 세수도 이래야 된다. 이제 뭐 믿거나 말거나인데 어쨌든. 자, 이건 뭡니까? 걸을 때는 예, 뭐 암만 바쁜 일이 있어도 예, 인들이 천천히 이렇게 걸어야 된다. 제가 요렇게는 표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점을 찍으면 엄청 커지기 때문에 1차에 제가 점을 못 찍어요. 제가 처리한 건데. 그 다음에 네. 자, 밭 가는 건데 이것도 뭘까요? 그 양반전 그 소설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그거를 하나하나 한 장면으로 따서 이렇게 조각상을 만들어놨나 봐요. 자, 양반은 내가 이거 먼저 밭 갈 때 더 필요하면 내가 뺏어서라도 먼저 해야 돼. 그게 양반이야.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까지. 자, 또 내가 양반 되면 마음대로 상투도 뽑고 수염도 뽑아 당기고 다 이렇게 해도 괜찮아. 자, 그래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자, 그런 이제 양반이 말이에요. 가난한 양반이 있었다는 거예요. 테니지에도 얘기가 있었지만 이게 그때는요 정신없이 바뀌고 이러는 상황에서 이제 장사하는 분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버는 분들이 있었어요.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그러니까 양반보다 돈 많은 상인이 있었단 말이죠. 자, 그래서 근데 난 돈은 많은데 거기다 뭐까지 있으면 좋겠어? 양반까지 되면 좋겠는데. 그래 양반을 사고 싶잖아요. 그런데 마침 또 이 양반 중에는 돈 없는 양반이 있는 거야. 배고라서 힘들고 어려운. 뭐 그런데 뭐를 합니까? 안 하고 계속 쫄쫄 굶어야 되는 그런 상황일 때 마침 양반직을 이제 팔려고 그래요. 이 양반이 가서. 그래가지고 만났어요. 양반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 막 특혜도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나쁜 점도 막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런 이제 조각상에 막 그런 거예요. 양반 되면 이렇게 하고서 세수해야 돼, 이렇게 걸어야 돼, 등등등. 막, 야, 이거 양반 나쁜 놈이네. 아이고, 야, 이렇게 막 하는 거 양반이야? 나 안 할래. 이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양반 안 하겠다고 이제 도망가는 그 부자가 양반을 포기하는 그게 양반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야? 위트와 해학과 그 당시의 것들을 진짜 이렇게 웃기는 세상이다 이런 거를 소설화시켰던 거죠. 허생전도 비슷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온갖 영화, 연극에서 막 다뤄요. 요거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 얼굴을 내가 알만한데 하면은 연세가 있는 분. 이거 생판 모르겠는데 하는 분 혹시 있으세요? 우리 막내가 왔네 오늘. 20대 막내가. 모르겠어요. 생판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나이가 깎아지는 거 아닌데. 네. 와, 야 여기서 남정님을 보네 그랬어요. 우리 숙자님 다 알겠죠? 이 양반 누구예요? 근데? 김이라. 김승? 나는 김희라 같았어요. 맞아. 김이라는 저 아들이죠. 김승호의. 이 양반의 아들이야? 그래서 닮았구나. 저렇게 안 생긴 김이라. 세대가 바뀌었지. 김이라가 아니야. 내가 여기서 김이라 찾아봤어. 김이라 이름이 없고 김승호야. 이분이 77세 이분이 맞는 거예요. 이러니까 저는 김이라 같은데 왜 김희라 김승호지 했더니 그런 관계군요. 그거 이제 알았어요. 부자라는 걸. 닮았구나. 그랬네. 요 사람은 알지요. 김희가. 그때 굉장히 지금으로 말하면 개그맨이었죠. 맞지? 그랬던 분들이 이렇게 나오는 김희갑. 김희갑. 김희가 웃기는. 네. 그래서 야 이게 옛날에 또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자료 찾다 보니까 노비 계약서래요. 근데 이건 제가 분명히 하겠어요. 정말일까 아닐까 뭐 이렇게 나올까 싶은데 어쨌거나 재미있어서 제가 이제 따와봤습니다. 자, 거기다가 제가 제 얘기를 조금 해요. 살짝. 이거 먼저 하고 들어가는 게 좋겠다. 양반에 대한 이제 견해 차이가 누구와 누구였냐면 정조대왕하고 다산정약용이 같지 않았다라고 제가 했었어요. 근데 양반이 이제 이렇게 쭉 있었죠. 다산정약용은 뭐가 문제라고 생각했을까요? 다산은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막 양반집도 사고 이런다. 그런데 양반이 권리가 너무 많다.
양반의 권리를 줄여야 된다. 혜택이 너무 많다. 뭐 받고 토지, 노비 막 이런 것도 거느리고 하는 데다가 과거에 합격하면 녹봉하고 상도 받는데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게 문제가 많다. 이걸 고쳐야 된다 해서 이제 오늘 나중에 수업에 나올 얘기들 나오고 여전제, 정전제 얘기도 나오고 막 토지 개혁을 해야 된다 막 등등의 많은 얘기들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근데 항상 의견이 일치하고 뭐 했던 분들 아닙니까? 다산과 정약용이. 근데 정조대왕은 아니다 하고 양반 권리를 건드리지 않았어요.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럼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정조대왕. 양반의 권리 문제가 아니야. 그냥 툭툭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 주세요. 저는 벌써 여러 사람한테 지난번 우리가 천지남에서 강학회 할 때 얼굴 하얗게 한 거 어떻게 생각해? 왜 그래? 이렇게 하고 막 물어가지고 같이 우리 여기 수업에서 이런 얘기 나왔어 하고 있었어요. 모의변에서도. 근데 그런 얘기들 재밌잖아요. 좋죠. 그래서 얼마든지 생각을 뭐든지 얘기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다산은 이게 양반이 권리가 많아서 문제가 많아. 그랬는데 정조대왕은 뭐가 문제가 정신이 문제예요. 정신이죠? 과거제도가 문제라고 했어요. 오히려. 야, 과거제도가 문제야. 그 과거제도를 조금 허술해서 그래. 통치를 잘하고 관리를 잘하면 돼. 내가 그리고 통치 잘하면 괜찮아. 이랬는데 됐습니까? 안 됐죠? 그래서 그 과거 시험 뭐 보면은 정말로 문제는 있긴 있었어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해도 뭐 과거 시험 볼 때 근 10만 명? 제가 이게 진짜 맞는 숫자야? 할 정도로 들어오는데 뽑힌 사람 2만 명? 아니 거기 가서 이렇게 접수한 거, 그 다음에 직접 온 사람은 2만 명 줄어들죠? 대구 뭐 하면 200명? 그래서 자, 무슨 얘기가, 그 숫자에서 왜 그 얘기가 나왔냐면요. 너도 나도 거두를 피우면서 나 양반이니까 나 과거 봤어 하면서 아무나 너도 나도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이거 써서 낸 사람이 200명이었대요.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하고 정말로 하려고 한 사람은 나중에 붙는 사람은 거기서 또 이제 뭐 한두 명뿐이지만 그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조대왕이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었겠구나. 과거 시험 너무 이게 허술하고 문제가 있어. 그걸 바꾸면 괜찮아.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자, 뒤에도 계속 나옵니다. 우리 굶어 죽는 백성들 얘기도 나오는데 이게 삼정문란 우리 뭐 중고등학교 때부터 많이 아마 초등학교부터 들을걸요. 그리고 우리가 전정, 군정, 환곡 해가지고 정자 붙는데 이제 전정에서 나온 세금이 전세, 군정에서 분포, 뭐 환곡. 자, 뭡니까? 이 세 가지가 제일 아주 세금 문제예요. 그죠? 지독하게 악덕으로 세금을 막 매긴 거. 그래서 우리가 애절량까지 가게 되잖아요. 또 나중에 또 다산 얘기하면서도 보여드리지만 전세, 전정, 전세는 전자, 밭전자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토지에 붙이는 거다. 군은요, 군인들, 훈포, 입대하는 문제, 그런 거 가지고 받는 거. 환곡은 뭡니까? 빌려줬다가 네, 언제 빌려줘요? 춘공기에. 네, 봄에랑 춘공기에 빌려줬다가 가을에 이자 붙여가지고 내면 된다. 이러는데 처음에는요, 제가 보고 세금 문제를 좀 조사를 해봤어요.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 이걸 춘공기에 빌려줬다 초수철에 받는 금리가 삼국시대에 최대 연 66%까지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난리를 해서 이게 이제 고쳐지고 하고 이게 이렇게 이 문제가요. 수많은 농민을 노비로 추락시키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세금 문제라는 게. 왜 먹고 살지 못하니까 도망가고 막 이러는 게 생기는데 많이 단속을 하면서 조선시대에 이제 왔는데 돈놀이가 우리가 얘기도 했지만 조선조 유학이나 성리학에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그건 좀 좋지 않은 걸로 또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천지랑 강학회 갔을 때도 이놈들이 화투 치고 치는 놈들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그래서 그걸 엄격하게 하면서 세종대에 와서는 이자 제한법을 역사상 가장 강력하게 했대요.
그래서 연 10%는 넘길 수 없고 월 이자 3%를 넘기지 말라. 굉장한 거를. 그래서 이 세종리 임금이 이 한글만 한 것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하셨지만 세금 문제에서도 이렇게 엄격하게 하셨구나 라는 걸 제가 또 요번에 알았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자 제한법이 했는데 자 뭡니까? 임진왜란 지나고 혼란기 지나면서 이게 또 바뀌고 깨트려지고 우왕좌왕 어수선해지겠죠. 그러면서 이게 연 50%로 올라가서 기본이 돼버리고 막 살인적인 더위는 더위래 살인적인 고리 때가요 36%에서 120%까지 막 올라가요. 그래서 정조대왕이 또 다시 강력하게 이자 제한령을 내려요. 그래가지고 황곡 있죠. 그때 무조건 10%를 받아라. 더 이상 못 받는다. 이런데 그러나 황곡은 1840년대 이후부터 세수 부족을 채우기 위한 강제 세금 성격으로 몰리기 시작했으면서 30%를 넘는 금리가 적용됐고 그게 백성을 괴롭히는 체제가 되고 말았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세금 문제는 우리 일반 서민들을 괴롭히는 문제죠. 그래서 진짜 다 죽게 생겨가지고 황곡이라는 건 진짜 원래는 참 좋은 제도였어요. 그죠? 어렵고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나라에서 있는 거 풀어가지고 도와주는 거잖아요. 일단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랬는데 나중에 왕창 이자를 줘버리니까 못 건드려가지고 이거는 뭐 영화래요. 뭐 군도였는지 뭔지 영화의 한 장면 이렇게 해가지고 쌓아놓고 받고 하는 거. 이런 심각한 상황도 나오게 됩니다. 네, 뭐 전반적으로 그렇더라고요. 조선조에.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었겠지만 이 세금 문제, 이런 문제가 정말 컸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제 거를 하나 보여드리려고요. 잠시. 절세미 노화는 제가 상 받는 장면이에요. 이 함안에서 저고요. 이분은 그때 지사가 공석이어서 부지사님이 그거를 해주셨는데 자, 어떤 내용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그때 공모에 이런 식에서 이런 제시하는 상, 요 안에서 써야 된다. 중편이어야 된다. 이런 조건이 붙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했던 몇 분은 이제 그 쭉 진행 상황까지 제 또 시상식까지 와주신 분들도 몇 분 계셔요, 여기에. 근데 1587년에 편찬된 함주지에 실린 노화와 연관된 하만차사 이야기를 뭐 어쩌고 하는데 우리가 하몽차사는 아는데 하만차사? 하몽차사처럼 하만차사가 있었대요. 거기만 가면 돌아오지 않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우리 함안에서 이야기를 만들려고 하니까 너네들 중편소설로 내봐라 이제 이거예요. 중편소설은 원고지로 한 250매에서 300매를 중편이라고 그래요. 근데 자 1587년에 편찬된 함주지라는 그 함안에서 만든 책이 발견된 거예요. 그 안에 보면 노화가 나와요. 이름이 노화. 그래서 지금은 노화를 가지고 특산물을 만들고 있어요. 함안에서. 노화 식초도 있고 막 있더라고요. 네, 심청이 제가 이제 수상 소감에도 얘기를 했지만 노화는 알고 보니까 심청이와 춘향이를 결합시킨 인물 같더라. 딱 그렇게 보면 맞아요. 근데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이에요. 그냥 허구로 소설에 나오는 인물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에 실려 있었기 때문에 자 조건이요. 제시된 원문을 바탕으로 해야 돼요. 그게 이제 함주지의 노화 얘기가 한 2페이지 정도에 걸쳐서 있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바탕으로 해야 되고 시대를 1587년 이전으로 해야 돼요. 이게 현대로 와서 뭐 쓰면 안 된다 이 얘기겠죠? 이런 조건들. 뭐 연극 뮤지컬 등으로 활용하면 더 점수 주겠다. 이런 식. 그래서 제가 찾았는데 누구 같습니까? 네. 그 당시 1587년이 명종시대예요. 들어가서 찾았죠. 자료를 많이들. 뭘 가지고 어떻게 이 캐릭터를 얘기를 해야 되나. 그리고 뭐랄까 아버지를 잡으러 온 차사를 그때마다 뭐 미모든 뭐든 물리쳐요. 그러니까 거기만 가면 이 아버지 잡으러 왔는데 도무지 안 돌아오는 거예요. 차사가.
그래서 하만잖아요. 그런데 이 딸이 이 지혜 이제 또 발휘해가지고 그랬던 거거든요. 쭉 찾다가 1687년 제일 가까이 임꺽정을 얘기를 넣어야 되겠구나. 갈등은 왜? 임꺽정이 나오고 했던 거는요. 그 당시에 마찬가지예요. 먹고 살기 힘들고 하다 보니까 도망치고 뭐 하고 군정 못 내가지고 뭐 어쩌고 막 그런저런 것 때문에 못 살겠대서 나온 사람이 임꺽정이거든요. 지금 또 이 비도 있더라고요. 가막산에. 뭐 파주하고 양주 막 이래가지고 그쪽이 임꺽정이 이제 도망도 가고 했던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요즘 뭐 가막산 출렁다리가 막 유명해져서 어마어마하게 막 몰렸다는 거 하더니 여기 이 봉우리가 이렇게 있고 하더라고요. 임꺽정은 실제 인물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임꺽정이 막 나오게 되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의 문제를 이 얘기는 지금 제 세 번째 소설집이라 그랬죠? 뻐꾸기 날리다 세 번째 소설집에 차례에 들어있어요. 설이 내린 들에 홀로 핀 꽃 놓아 이 제목이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100개가 전부 다 단편에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은 직지를 상을 받은 중편 이것도 중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게 제가 처음으로 쓴 역사 소설이에요. 제가 다 다른 건 현대 소설을 쓰는데 이거는 거기에 맞춰줘야 되니까 역사 소설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썼던 건데 그걸 또 보여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정도로 제가 보니까 조선조 전반적으로 어렵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양반들이 득세하고 밑에 사람들은 세금이다 뭐다 못 살겠다 아우석 하다 보니까 자꾸 밀란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다산하고 볼 때도 어떤 사건이 있죠. 으쌰으쌰 하는 거 그걸 같이 보다 볼 겁니다. 자 이제 다산입니다. 우리의 다산. 제일 유명한 책 뭐죠? 자, 혹시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왜 신자 붙었지? 네, 마음 왜 붙었어요? 왜 붙었어요? 우리 저 제일 왕언니 김숙자님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목민을 다스려라. 네, 조금 더 혹시 사랑하는 마음. 네. 나는 이거 알고서 애민을 사랑한다. 애민을 사랑한다. 뭐 등등의 그런 사랑 마음 다 있겠죠? 자, 이거는 이제 목민 자체가 우리 목동할 때 목자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다스리다, 기르다, 그 민건 백성을 기르다라는 거, 백성을 다스리다는 의미고요. 심서다. 자, 우리 그러면 이제 서서히 선생님한테로 가봅니다. 왜 심 같아요? 우리 이제 뭐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심유경원 혹시 그 아닌 거 있을까요? 저기 마음으로 올리는 글이라고 써있네요. 그거 말고도 그 조금 더 덧붙여서 그러니까 사랑으로 정신, 그러니까 생각이 있어야지 잘 다스릴 수 있다 이런 얘기 같은데. 마음 아까도 얘기한 우리 백성 사랑한다는 얘기인데 자, 나 이거 요번에 어머나 이런 것까지 자 내가 자 마음 말고는 그러면 실천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온 정성을 다해서 내가 지금 이거 쓰실 때가 저 뒤늦게예요. 내가 지금 간직이 없고 뭐 해서 실행은 못하지. 그 마음만 있다. 내 마음만 있어요 지금. 내가 지금 이거를 실행해야 되는데 실행 못해. 내가 마음으로 쓴 거야. 그런 의미까지 들어있어요. 물론 백성 사랑한다, 뭐 한다, 뭐 등등의 그 마음까지 다 있겠죠. 이거를 다스리는 걸 마음에서 우러나서 사랑으로 다스리다 하는데 플러스 나는 지금 이거 결국 그러셨잖아 진짜 모든 게. 야 그래서도 가능하네. 나는 그 뒤에도 계속 관직 뭐 누구를 줄라 그래 그 뒤에 순조가 줄라 그래 뭐래 안돼 해가지고 계속해서 결국 그냥 조용하게 글만 쓰셨죠. 자 그런 것까지
마음으로 예, 한다. 자, 그래서 일표 이서라고들 하죠. 이 양반의 가장 대표적인 거. 뭐 500여 경원이니까 우리가 뭐 이루 셀 수도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해서 나중에 또 우리 공부법에서도 그 책들 쭉 있는 것도 보여드리겠지만, 자, 경세, 유표, 문민심서 여기 자 끝에가 표자고 서자가 두 개이기 때문에 일표 이서라고도 이제 해요. 자, 여기서요, 제가 아까 마음심에서도 야, 이런 뜻이 있네 했는 것처럼 유자를 보고도 저거 놀랐어요. 이 유가 무슨 유일까요? 자, 우리 어저께 지난번에 공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경세가 붙었죠. 그럼 탁 알겠죠? 어떤 거와 다른 거죠? 우리가 경악하고 경악에 세자 하나 붙는 걸로 해서 유죠. 이게 시락 쪽에 가깝고 세상을 다스리는 그 얘기다 해서 경세가 지난번에 경세학으로 나왔잖아요. 그 경세입니다. 유표인데 유자가 무슨 유일 것 같아요? 있을 유? 아니에요. 네. 무슨 유일까요? 혹시? 힘이 한 개 더 오히려 잘 됐다. 자, 남길유? 남길유. 왜 남길유일까요, 그러면? 뭐 할 때 쓰는 유자? 유서일 때. 야, 유언. 이걸요, 완전히, 유언처럼 남겼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나는 정말 각오를 단단히 하지 않았으면 유서 같은, 유서를 쓰는 마음으로 했다는 그 유자가 들어갔겠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이 유자가 있을 유도 아니고 다른 유도 아니고 그 유구나 하고요. 그건 제가 느꼈어요. 그 마음 심을 보면서. 그래서 야, 이 경세유표에 뭐 다른 거보다 야, 이렇게 좀 온 정성을 다해서 쓰신 거구나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목민심서는 물론 그 목민관들의 마음다짐이나 지도자의 그런 뭐 위치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흐문심서는 일일이 그 어떤 법령 같은 거죠. 그런 걸 이제 형법 같은 걸 얘기하고 있고, 이게 커요, 스케일이. 경세유표가. 그죠? 왜? 국가 개혁령이에요. 토지도 어떻게 바꿔야 된다, 뭐도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엄청 크게 세금 막 누군데요? 크게 그런 게 국가 개혁내내 이거 지도자 얘기, 또 형법의 얘기.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자, 모든 것에 오늘 수업의 애민이죠. 모든 것에 민이 근본이라는 얘기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뭐 원래 제목은 그 다산의 책 제목에는 탕론, 원론, 전론 뭐 이렇게 들어가요. 전론 몇 편 막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우리식으로 풀어낸 책들. 그래가지고 어떤 거 보면요, 제가 자료가 너무너무 많다 그랬잖아요. 다 같은 얘기예요. 근데 어디에는 원문으로 써 있고, 또 어디에는 이렇게 풀어서 그걸 써놨다든가 그런 얘기들인데, 자, 탕론은 제목이요. 신하가 임금을 몰아낼 수 있는가? 이런 제목부터, 이런 생각부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지금 현대가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 또 목민가는 누구를 위해 있는가? 토지는 균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어떤 질문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생각할 거리를 주거나 아니면 아주 단호하게 자기 결정을 내리거나 이런 것들이요, 이분의 글이에요. 그래서 뭐 한 개만 좀 보여드릴까? 뒤로 잠깐 나올 수가 있겠구나. 원목의 첫 번째 문장 보면, 목민자가 백성을 위해서 있는 것인가, 백성이 목민자를 위해서 있는 것인가, 이렇게 질문하고 들어가요. 그럼 첫 번째 문장이. 그리고 전론은 이 안에는 이제 여전제 얘기, 여전제가 정전제로 가고 어떻게 그렇게 하는데, 그건 이제 공동 경작과 공동 분배의 문제라는 걸 다루고 있죠. 그래서 이게 저희 책에 보시면 이 전론 문제는 119와 237에도 있고요. 119 쪽에도 우리 보면은 여전제가 어떤 거다 해가지고 막 그림으로 그려져 있죠. 만화처럼. 또 237 쪽에 가도 저 뒤에 파트 6 쪽으로 가도 또 여전제를 만난 내용에서 또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신 분 보면은
여기서 반복되고 여기서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구나를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또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읽고 이렇게 읽으시라고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얘기들을 하죠. 이 여전제 문제에 대해서는. 자, 아마 책 읽으신 분들 그런 생각 하셨을 거예요. 이거 뭐 같아? 그거 뭐 좋기만 하셨어요? 물론 뭐 현실성은 좀 없겠네 싶으면서도 어떠셨어요, 여전제? 그 내용들 보면서. 여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복잡해요. 이렇게 잘라서 누가 거기에 장이 되어야 되고 그걸. 근데 뭐 다른 거 뭐 일일이 보는 건 복잡해도 공동 분배하고 공동 경작하고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거 그러면 공산주의 아니야? 그죠? 네, 사회주의 아니야? 더 좋은 얘기, 사회주의 아니야? 네,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발상이. 자, 그때 근데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것조차도 어마어마한데다. 근데 이제 우리 책을 보다 보면 또 나와요.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자본주의적인 성격이 있어 하는 거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물론 공동 경작, 공동 분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가 주장하는 이야기인데 그래도 여기에 자본주의적인 성격은 이거야 라는 얘기가 또 나와요. 우리 이 책에도. 네네네. 그렇죠. 노동량에 따라서 분배량을 나눠준다. 이거는 역시 또 우리 자본주의적인 성격이거든요. 이게 가치 있는 거다. 물론 다른 거보다 이런저런 게 있고 뭐 또 공산주의가 실패해가지고 어디가 무너지고 난리를 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들 해요.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자본론이에요. 마르크스의. 네, 기가 막힌 거라고. 그걸 보면은 막 이렇게 잘 쓸 수가 있나 싶은데 뭐예요? 실천과 실현에 있어서의 문제인 거죠. 그럼 정말로 기가 막혀. 지금도 성서 다음이라고 하고 성서하고 같이 논다 할 정도예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에서 그런 얘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그런 사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게 대단한 거죠. 자, 이거 뭡니까? 마과희통. 네, 무슨 책이었죠? 네, 병 중에서도 지난번에 첫 시간에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무슨 아호를 갖고 있었잖아요, 다산이. 천연도 알아가지고 산미자. 눈썹이 다 나왔는데 보면 우리가 보통 흉터 남는데 여기 흉터가 눈썹에 나가지고 눈썹이 갈라져서 세수로 갈라졌다 해서 산미자라는 아호까지 갖고 있었다고. 그게 이제 본인이 요즘 그 천연도 하면 그때는 뭐 형제 자식들이 멘슬 났었어요 그때. 자식 맨 놓고 뭐 예전에 뭐 반타작 하면 잘했어 이런 말들도 있었죠. 바로 아이고 뭐 내려가 계실 때도 죽은 자식도 있어서 용이가 죽었다니 막 이런 또 슬퍼하는 글도 있고 있잖아요. 네. 참 조금 키우다가 또 홍역 알아서 뭐 천연도 알아서 막 정말로 우리 이 건강보험 이게 대단한 거라 그러잖아요. 우리 이거는 뭐 세계적 외국 나가도 다들 막 부러워하는데 우리 딸내미가 지금 밖에 나가 있는데 어이구 뭐 요즘 여기가 목이 걸리고 아파가지고 한의원에 우리 한국 한의원이 있대요. 가고 싶어서 침 좀 맞고 할까 해서 옆에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8만 원 한 번 받는데 첫날은 조금 더 비싸고 그때 6, 7만 원. 엄마 그래서 나 안 가. 서울 가서 할래. 3,000원이면 받을 수 있는 해주는 거 보니까 또 우리 여기서 3,000원짜리야. 나 참을래. 7월이면 나올 건데 이러고 있더라고요. 모든 거 보면 정말 죽음이더라고요. 외국에서 아프면. 근데 이 질병의 문제는 정말 심각한 거죠. 근데 이 양반도 그냥 내가 우리 자식들도 그랬는데 또 백성들도 뭐 암행어사로 가고 또 내가 무슨 뭘로 해서 또 잠시 가서 있을 때 보면 아파서 죽는 사람들 많고 뭐 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마가이통을 하는데 제가 또 누구 이름만 나오면 귀가 번쩍 눈이 번쩍 한다 그랬죠. 박제가 최정 박제가 이것도 말이죠. 최정 박제가 같이
조정 이거를 좀 같이 공부해보게 된다 하면서 같이 연구도 하고 이러셨어요. 가지고 네 마가 해탄도 지었고 그거 말고 그거 살짝 잊어버렸네. 또 비슷한 그 의학사로 또 천자 들어가는 거 뭐 있죠? 천병치라는 또 그런 것도 쓰고 어쨌든 종두법을 좀 활용했다 뭐 이래가지고 어쨌든 뭐 대단한 그런 것도.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사실 애민 정신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도 마가이탕도요. 앞쪽에는 125페이지에 있고 뒤에는 232, 233회에서 또 이게 또 한번 다루고 있어요. 우리 텍스트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들 근본적인 빈부격차를 해결하려고 그러고 질병을 가능하면 내가 의사는 아니지만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셨었죠. 뭡니까? 마패죠. 네, 암행어사를 했었죠. 전교대왕이 또 부름을 받자고. 자, 암행어사가요. 뭐 가지고 다니? 마패만 아셔요? 마패 말고도 또 뭐 가지고 갈까요? 응? 호패? 호패 마패? 말고 중요한 거 있어요. 어디는 4개라고도 하는데 뭐 4개는 임명장이며 뭐며 그러니까 봉서 뭐 이런 거 빼놓고 진짜 중요한 거 2개. 마패는 뭐 했어요? 네, 그때는 수단이 교통수단이 말이었으니까 딱 보이면 빨리 말 대령해서 빨리 타고 빨리 이동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패가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말이 그려져 있는 거죠. 말. 자, 그거 말고 하나 더 있었어요. 암행어사.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응? 응? 네네. 유척이라고 해요. 자. 유척을 2개 줬대요. 그러면 그 유척 잘해요. 뭐 하려고 줄까요? 뭐 하려고 줘요? 때리려고? 자로 때린대. 나쁜 선생님들이 할 때 예전에 그랬죠? 자. 자는 어떤 기능을 합니까? 재는 거. 네. 자, 이 물건을 가지고 속이는 나쁜 놈들이 많아가지고 포목이 얼만데 얼만큼으로 뭐 하고 막 이런 거 정확하게 재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기준이 되는 자인데 물론 그 의미 자체도 또 상당하죠. 자라는 그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그것도 그런데 진짜로 물건을 사고 팔 때 속이는가 안 속이는가 잘 가지고 재고 그걸로 되돌려주기도 하고 그걸 해결하는 거가 또 나오기도 해요. 가산이. 그래서 그런 것들 뭐 또 재미난 게요. 이제 어사가 암행어사 말고도 어사가 있었어요. 그 어사는 승정원에서 뭐 2조에서 임명하고 공개적으로 지방관리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무슨 어사 이름도 있어요. 친히 이제 뭐 살피고 임명하는 있는데 그 이름이 뭐더라? 안행어사, 순무어사 막 이런 지방에 파견하는 그냥 어사도 있어요. 근데 암행어사는요. 임금이 딱 내리죠. 예. 그래야 돼요. 불러가지고 개인적으로 불러서 너 어디 가. 이렇게 하는데 보통 어사들요. 언제 알았을까요? 내가 어디에 파견됐다는 거 전혀 처음에 몰라요. 임명되고요. 봉사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를 갖고 이제 가는데 그걸 뜯어보는 걸 남대문이나 동대문 나가서 열어봐라. 이제 이래요. 그때 가서 열어보면 나 어디로 가래네? 달려가야 돼. 그때 바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됐대요. 암행어사들이. 그리고 검시할 때도 썼다는 얘기도 있고요. 길이도 잴 수 있지만 노쇠는 우리가 예전에 보면은 약이 들었나 독약이 있나 노쇠 가지고 있죠. 근데 그때는 길었었나요? 길었다. 척. 해가지고 뭐 이제 그런 재미난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때 그 체계들도 나오죠. 자, 암행어사가 돼가지고 누구 있냐? 혼난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 상대한테 혼난 사람이. 신문 뭐? 네? 김양수? 김양수도 있어요. 서영보. 서영보. 예, 강명길 막 이런 사람들. 자, 서영보 이 양반
관찰사였어요. 아까 우리가 봤던, 그죠? 경기도 관찰사. 그래서 또 어떤 얘기가 있냐면요. 이제 다산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봤더니 예전에 상령 군수를 했던 강명길은 어의를 또 지냈던 사람인데 욕심이 끝없는 인색한 자입니다. 백성이 억울한 일이 있을 때에도 전혀 돌보지 않을 뿐 아니라 밥값이나 월급을 빼갖고 함부로 걷어들이곤 했습니다. 흉년에도 세금을 높게 매기고 뇌물 바치는 문은 언제나 열어두었습니다. 임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짐이 너무 많아서 흙을 실어 나르는 배가 흙을 싣지 못하고 그 집을 실어야 했다고 합니다. 그 짐을. 이런 자는 벌을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 양반이 그냥 못하는 꼴을 못 보니까 그런 거 그대로 또 자꾸 올리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암행하면서 하는데 또 특히 경기도 관찰사 서용복 문제를 삼았어요. 이 양반은 어떤 일을 했냐면 쌀을 팔아가지고 니네들 돈 내게 했는데 그 돈을 가지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정조 임금이 저 화성에 행궁하러 가는데 이 금천길로 가실 거니까 여기를 넓혀야 돼. 그러면서 이거 길 넓히려니까 돈 내놔 이런 거예요. 아, 이 양반이 가보니까 전혀 가는 길이 아니시거든. 그 길로 안 가시거든. 글로 갈 일이 없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야? 이거는 거짓말인데?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하 서용보를 벌하소서 백성을 못살게 굴어 백성의 원성이 하늘을 찌릅니다. 이래가지고 다 못 건드리는 이 어마어마한 관찰사를 또 건드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서용보가 부득부득 이를 갈았겠죠. 어디 이걸 두고 보자. 이래가지고 이 양반이 정말 끝까지 발목을 잡아요. 그래서 우리 다산이 정계에 올라가지 못하는 걸 끝까지 너희 놈 전에 너 나를 이렇게 했지? 너 두고 봐. 너 이제 지금 완전히 왼수 갚을 거야. 막 이런 식의 그걸로 계속 진행되는 서용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했지만 자, 우리 예절량은 뭐 많이들 또 여기서 봤죠? 거기 책에도 있고 보면은 시아버지 죽어 상복 입었고 갓난아기 베는 말도 안 말랐는데 3대 이름이 뭐 이렇게 실려있네. 요 얘기가 잘 뭡니까? 죽은 사람 것도 세금 내게 하고 또 이제 애기인데 군역 왜라는 거야? 군대에 아니 뭐 아직도 멀었는데 이러니 내가 세상에 지금도 다 죽겠는데 내가 이놈의 애기를 왜 낳나? 나 이거 잘라버려야 돼. 내가 이거 애 냈으니까 애 것까지 또 내야 돼. 이래서 세상에 잘랐다. 그게 바로 애절량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 다산이 너무나 기가 막히고 해서 쓴 시예요. 그래서 우리 책에도 있죠. 길게 다 전문이 또 있기도 합니다. 또 이런 사건이 있었죠. 야단났죠. 우리 화가 났어요. 자, 누구예요? 이계심. 이계심이 무슨 사건이죠?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이계심? 저는 요 이계심하고 비슷한 이름들 이계삼, 이계민 이런 분들을 알고 있는데 이 이름하고 비슷하네 이제 이랬어요. 자, 어떤 일을 했어요? 옥산부사로 야매에서 가서 계실 때 얘기였는데 뭐 하여튼 이 수탈을 하고 난리를 치니까 뭐 거짓말을 치고 하니까 이계심이 관청에 이제 쫓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못 내겠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저놈 잡아라 해가지고 도망을 쳤어요. 도망 다니고 있는 중이에요. 방 붙었겠죠 물론. 그랬는데 다산이 딱 부임을 했어요. 이계심이 아마 소문을 들었겠죠. 이분은 정직하고 뭐 한 분이라 뭐 얘기를 했겠죠. 찾아왔어요. 직접 왔어요. 제가 이계심입니다. 저를 벌하여 주소서 어찌 뭐. 그랬더니 무슨 얘기냐. 이만저만 쫙 살펴보니 얘기가 틀린 게 하나도 없거든요. 맞는 얘기거든. 그럴 때 내리는 얘기 뭘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응? 크게 천냥을 주어도 사야 할 사람이라고. 말이죠.
세상에. 그리고 잡으려고 이제 막 저 놈 잡아라 뭐 옥에다 넣어야 된다 하니까 딱 자수하러 온 사람이 왜 도망치느냐 놔두게 해요. 그리고서도 쭉 얘기들은 있어요. 그러면서 딱 덧붙이죠. 관청이 부패하는 것은 백성이 자기 이익을 위해 패단을 따지면서 항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의 억울함을 드러내어 항의했으니 너 같은 사람은 관청에서 천금을 들여서라도 사드려야 할 것이다. 이야, 이거 다산을 안 사랑할 수가 없죠. 예. 기가 막히게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다산에서 이런 구체적인 활동을 한 것이 있으니까 정말로 예. 야, 이거 제대로 얘기한 사람을 왜 벌을 하느냐? 이런 사람이 오히려 없어서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로 사고가 굉장히 혁신적이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또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거는 다산이 쓴 그 글들에서 제가 애민 쪽으로 들어가 있는 제목들만 좀 뽑아봤어요. 자, 이런 것들이 다 다산의 이제 글에 나오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뭐 파리를 조문한다가 왜 애민일까 싶죠. 진짜 파리. 우리가 사람 아닌 짐승을 가지고 사람처럼 해서 글을 쓰면 무슨 법이라 그러죠? 의법이라 그러죠. 의법이에요. 파리 너 불쌍하다 어쩌다 네가 죽다니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이거는 누구를 파리로 말을 했을까요? 백성이에요. 이게 너 파리가 바글바글 와가지고 붙어가지고 뭐 먹겠다고 더러운 데 가서 막 먹는데 너 배고프니까 안 그러냐 너 죽이 불쌍하다 막 이러면서 그걸 길게 써요. 그래서 그 내용은 그 파리를 백성에다 비유해가지고 그 상황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저렇게 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파서 거기 더러운 거에도 불구하고 붙었냐 막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쭉 김공우라는 친구한테 쓰고 이런 것들을 토로하기도 하고 이계신 뭐 있었죠? 자, 여기 조금 뒤에 얘기할게요. 서모 김씨 무덤에 바치는 글. 저는 이제 여기서도 물론 가족관계잖아요. 그런데도 서모였어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몇 살 때? 12살인가? 다산이 11살인가? 12살. 11살, 12살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다시 한번 볼게요. 그때 이제 와서 키워줘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유배 가서 돌아오기 3년 전에 돌아가셔요. 그랬는데 돌아와서 좋은 대로 이장도 해드리고 하면서 소모에 대한 그 글을 써요. 묘비명도 쓰고.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뭐뭐 했을 적에 또 재미난 얘기가 있더라. 우리 집으로 오실 때 내 나이 12살이에요. 12세. 머리에 석회와 이가 많고 또 부스럼이 자주 났다. 서모는 손수 빗질해주고 또 고름과 피를 씻어주었다. 그리고 바지 적상 버선을 빨아주고 꿰매면서 바느질하는 수고도 소모가 담당하며 장가든 뒤에야 그만두었다. 이제 이런 얘기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그 어떤 정말 내가 내 생모는 아니지만 또 그분에 대한 그런 사랑과 감사를 표하는 이런 것도 저는 애민 정신의 하나 아닐까라고 또 생각한 거고요. 이 선비도 생산적인 노동을 해야 한다. 먼저 얘기 있죠. 자, 이게 이제 찾은 건데 그 얘기는 뭐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선비들이 뭐 애햄 하느라고 굶어 죽더라도 나는 그 일 못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또 재미나게 표현하는 게 있어요. 여기 있는 거구나. 아주 좋은 글들이 많이 있는데 선배를 주어가
그래도 생산적인 노동을 해야 한다는 얘기에 그 2페이지에 대한 이제 글인데요. 내가 여전법을 만들려는 게 이래서 그렇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하시면서 선비가 농사일을 하면 토지 생산량이 증대되고 그래서 선비가 농사일을 하면 풍속이 순후해진다 이제 얘기하면서 어떤 재미난 얘기가 있냐면 그러나 선비 중에 농사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꼭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수공업이나 상업에 종사하면 될 거다. 낮에는 농사일을 하고 밤에는 독서하거나 부잣집 자제들을 가르쳐서 생계를 꾸리면 될 것이다. 또한 현실에 필요한 이치를 탐구하고 토지의 성질을 분별하며 수자원을 관리하고 기구를 만들어 노동력을 절감하고 나무를 심고 가꾸는 법이나 가축을 기르는 법을 가르쳐서 농사를 돕는 일을 하면 될 것이다. 자, 뭐든지 보면은요, 작은 글에도 이 다사는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목민신서도 봐도 놀래고 정말로 그냥 두리뭉실 추상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굉장히 꼼꼼하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도 보면 그죠? 너네들 뭐 못하면 애들이라도 가르치고 뭣도 하고 또 뭐도 키우고 채소도 키우고 해. 그리고 그런 거 또 해서 나중에 그런 거 농사 짓는 법 무슨 법도 얘기해주면 되잖아. 이제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그러면서 어디엔가 또 글에는요. 무슨 장사도 너네들 체면 때문에 못하고 하는데 그래도 물레 잡기랑 무슨 가만히 짜는 거라는 거 안에 아마 신뢰해서 하잖아요. 그런 거는 괜찮아 막 이런 얘기를 제가 어디서 또 읽고서 지나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 그림이 유사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자, 이거는요 이제 너무 나쁜 것만 얘기했잖아요. 우리 그러면 이 양반들 뭐 한 사람 다 나쁜 사람만 있는 거야? 어찌 살았겠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수원 화성박물관 앞에서 찍은 거예요. 그래서 4시서 우리 지난주 딱 수업 끝나자마자 달려갔잖아요. 지금 인스타그램이니 뭐니 올라와 있어요. 제가. 근데 거기에 쫙 들어가는 입구 앞에 그 앞뜰에 딱 선정비예요. 쫙 선정비가 있어요. 오, 이거 뭐지? 하고 봤는데 좋은 정치를 베풀었던 지방 수령의 공덕을 기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름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공부하고 아는 사람이 있어? 소유구가 딱 있는 거야. 뭐 썼었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브리테니커 같은 거 얘기했죠, 제가? 네, 백과사전. 자, 임원경제지라고 해서 그걸 썼던 야, 그때 뭐예요? 다산이 다산과 소유구가 89학번, 90학번 막 이렇게 표현됐다 그랬죠? 그 소유구도 와, 그 선정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화성 유수로 재임할 때 이렇게 화성복이니까 화성행복 거기서도 일을 잘했던 그 좋은 관료로서도 선정비가 가지고 있어서 네, 다 나쁜 건 아니니까요. 잘한 다선이 물론 있듯이 그런 분들도 있더라. 그래서 제가 소유 것만 또 따로 찍어봤습니다. 찾아서. 자, 지난번 시간에도 얘기 드렸죠. 다산하면 정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 책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살짝 저 뒤쪽인 것 같은데 다산이 정조에 무슨 병에 걸린 사람이라고 표현을 딱 한 게 있었어요. 혹시 예습하신 분? 정조 의존증에 걸린 거 아니냐라는 표현까지 이 책 어딘가에 있어요. 그 정도로 늘 너무 가까웠다면서 정조 의존증 뭐 이제 이런 표현도 있었는데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지만 자, 그래서 물론 정조를 빼놓을 수가 없고 저는 왜 이제 이 다산의 애민 사상의 정조 얘기를 지금 좀 이따 뭐 다산도 같이 나오기도 하겠지만 같이 갔던 거예요. 생각이고 행동이고 그러다 보니까 믿고서 시켰고 했던 그런 것들이 있죠. 자, 이게 뭡니까? 이거 굉장히 많이들 보죠. 네. 행궁하는 거. 그래가지고 이게 10폭짜리 뭐 병풍으로 돼 있어서 다양하게 있어요. 제가 이거 보여드리는 이유가 자, 혹시 저렇게 행궁할 때 5,000명, 6,000명이 움직였대요. 그래서 배다리도 만들고 완전 그런 거는 우리 화성 다음 시간에 정말 진지하게 또 구체적으로 수원 화성을 다루게 됩니다. 그때 이제 또 나오겠지만 자,
혹시 이런저런 생각 안 하셨어요? 저럴 때 너무 백성들이 힘들겠다, 어렵겠다, 뭐라든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생각을 하셨을 텐데 혹시 어떤 생각 드셨어요? 저런 그림 보면? 저 사람들이 밥을 어떻게 먹었을까? 밥 먹는 걱정? 자, 뭐 여러 가지들 어쨌을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이 그림 보여드릴게요. 이게요,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엿장수도 있고, 막 애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고, 막 사대부들이 앉아 있고. 자, 요거를 보셨죠? 제가 전으로 가볼게요. 제가 이걸 확대해서 봤어요. 요 나무 그늘이 밑에예요. 아까 그 장면 뒤에 또 보여드리지만 군데군데 이런 모습으로들 앉아서 있어요. 이 중간에 길이 따라서 이게 행진을 하잖아요. 행렬이. 그러면요, 이 옆에들 여기가 다들 먹고 뭐 하고. 이거 누가 그렸어요? 김홍도, 김득신 이런 사람들이 그린 거거든요. 자, 사실 그대로 그렸잖아요. 이거를 일일이 그린 것도 어마어마하게 대단하다 싶은데, 자, 여기들이 근데 이거를 제가 어디서 따온 화면이냐 자료냐면 기가 막히게 오주석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유홍준, 예전에 유홍준에 같이 가는 분이에요. 저는 여러 사람들 중에 정말로 빨리 가서 빨리 돌아가셔서 아깝다 하는 사람이 몇 있어요. 뭐 평론가의 김현이라든가 등등 있는데, 정말 스티브 잡스라든가, 저는 여러 사람들 아까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오주석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한국의 미 특강이라는 책을 냈는데, 그 양반이 동양사학을 하고 뭘 하고 이런 궁궐이며 어디며 또 일반적인 인문학으로 하면서 그림을 보여주고, 우리의 그 조선조든 어디든 주로 이제 처음에는 그쪽이 아니었는데 하면서 우리 것을 너무나 사랑하게 돼가지고 우리 조선조권이 우리의 그림을 보여주고 그걸 낱낱이 분석해요. 내가 다음에 시간에는 체제공의 초상화, 우리가 가서 체제공 수원에 다산 그림은 의외로 없고, 저 화성박물관에 왜 다산이 없지? 좀 우아했어요, 조금. 그 박물관을 1, 2층을 갔는데 없었고, 체제공의 그림은 뭐 이 초상화를 그리는 것까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오주석 이분은 그거를 확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 중에 하나예요, 이게. 이게 원래 제목은 시흥환 어행열도예요. 화성 원행도 중에 한 개. 그래서 뭐 여러 개를 그렸잖아요. 그 중에 하나인데, 자, 이런 모습들 다 웃고 있고 평화로워요. 그죠?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게 어디 있는 거야 해가지고 이거를 글쎄 이제 제가 찍어서 했잖아요. 이거를 쫙 확대해서 봤다니까요. 여기 있네. 뭐. 어머,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다 그냥 이렇게 두리뭉실 봤을 땐 다 이게 행렬달 뭔 줄 알았는데 다 놀고 잔치야. 그때들 보면요, 이 임금이 움직이는데 어마어마한 구경거리잖아요. 그러니까 다 나와가지고 정말 뭐 요즘 젊은 애들 무슨 힙합이다 뭐다 오면은 며칠씩 줄 서고 하잖아요. 하물며 이때 와가지고 먹고 놀고 뭐 엿도 사 먹고 뭣도 하고 사당패들도 놀고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어떤 또 이 역할을 했습니까? 정조가 이렇게 움직이고 할 때 격쟁이라는 얘기 아세요? 격쟁. 그거 이제 와서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꽹과를 억울한 거. 치고 진구 뚫으면서 나라님 못 가십니다. 제 얘기 들어주십시오. 뭐 하는 겁니까? 그 자리에서 민원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만 보면서 그냥 저래서 저거 너무 힘들었겠네만 생각할 게 아니다. 그 상황과 상황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것이 민본주의, 직접적인 민주주의예요. 그런 역할까지 했다는 거죠. 물론 옆에는 오지도 못하게 하는 사대불들도 어디 있고 있었지만 이걸 봤을 적에. 그리고 이거 봤죠? 공사중지 유놈을 내리세요. 유놈은 이제 임금이 내리는 건데 1794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디에 있었나? 화성
화성 축성 이거 아주 수원 화성 이야기 써왔는데 괜찮아요. 여기에도 있겠구나. 그 1794년에 가뭄이 심해요. 이제 시작한 지 이 공사를 벌려놓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근데 전면 중지를 시켜요. 왜? 야, 이 백성이 더 중요하지 이 일이 중요하냐. 뭐뭐한 사람 밀어붙이잖아요. 죽거나 말거나. 근데 저는 요거는 거기서 찍어온 거예요. 제가 그 화성 박물관 내에 이게 있더라고. 근데 찾아서 그 내용을 한번 조금 찾아봐 드릴게요. 쭉 이 사업은 수원부가 경기 지역의 요충지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며 5,000명 병마가에 우리가 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사도세자 현옥릉을 위한 것이고 한편으로 화성 행궁을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얘기. 마땅히 백성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백성들의 고생을 덜어주는 것에 힘써야 할 것이며 조금이라도 백성들을 괴롭히는 일이 있다면 비록 공사가 하루를 못 가서 이루어지지 못한다 할더라도 내 본뜻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중지를 해요. 그리고 뭘 하느냐. 둔전을 개발하고 저수지역 만석거 수리시설을 축조해요. 우리 그 거기가 망석공원이래죠? 네. 수원 분들. 우리가 만석공원 앞에서 치맥을 먹었죠. 다 끝나고면서. 그걸 여기에 저수지 있는데 보실래요? 하는데 그건 이제 못 보고 왔는데 제가 그 전체 사진으로 어디 찾아가서 봤습니다. 빙 둘러서 아파트가 있고 한데 지금은 이렇게 공원으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을 그때 개발을 했어요. 이게 뭐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중대 대공사를 벌리는데 강제적으로 밀어붙이지 않았다는 거가 되죠. 내가 너무나 그냥 다산 그런 뭐라 그래야 되지? 매니아도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되지? 근데 내용을 보니까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근데 다 정조가 가장 듣기 싫어했던 말 이게 있었어요. 무슨 말이 있었을 것 같으세요? 정조가? 응? 정조가 제일 듣기 싫었던 아니 나 이거 정말로 듣기 싫은 말이다 하고 진짜 얘기하셨어요. 응? 책에서 본 것 같아요. 책에서 본 것 같아요? 이 책에는 없어요. 우리 책에는 안 나와요. 쭉 하는 얘기 중에요. 이거는 뭐야 이 원본이 발상형 무슨 추본 이런 게 있는데 거기 안에 대체로 착한 것을 좋아하고 악한 것을 싫어하는 것은 의고치다. 큰 죄악이 있어서 반드시 죽여야 할 사람을 보고서도 그를 끝없이 살리려고만 한다면 이는 인의 예지 거기 사덕에서 의와 지가 빠진 것이다. 거기에 빠뜨린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덕이 되겠냐 하면서 나는 대체로 한 사람이라도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것이지 내가 살리기만을 좋아하는 사람 아니다. 조정 관료들은 몇 해를 두고 나를 섬겼으면서도 내 뜻은 모르고 언제나 나를 보고 살리기만 좋아한다고들 하는데 이는 내가 가장 듣기 싫은 말이다. 그런 식의 발언도 하셔요. 요즘도 보면 실록도 있으니까 다 남아있는데 그래서 얼마나 내가 당연히 벌 주려면 벌 준다. 근데 그래도 하나라도 또 살리고 잘못된 거는 살려야 되지 않느냐. 야, 이 같은 예민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화성 기적비라고 있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킨 기적비가 아니라 이것도 여기까지 그런 것들에서 제가 같이 이렇게 그야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과 함께 일을 하면 같은 생각과 있어야 되는데 정조가 또 이런 생각이 있었고 또 이렇게 다산이 그랬구나라는 걸로 알았습니다. 이 신풍루에서 진율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그 해경부 홍씨 회갑을 지내고 화성행궁에서 일들이에요. 화성행궁의 한 곳인데 여기가 화성행궁 들어가는 정문이에요. 신풍루가.
여기서 진휴를 했다는 얘기는 어려운 사람들한테 쌀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3인, 호레비, 가부, 고아, 자녀 없는 노인 50명, 진민, 가난한 사람 261명한테요. 쌀하고 소금을 나눠줬어요. 그리고 5,000명한테 뭐 줬을까요? 백성? 죽을 끓여서 줬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함께 하는 거죠. 네. 어머니 회갑을 우리만 즐기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나누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죠. 짠! 신풍문이다. 이게 지금 말한 그 신풍문이에요. 정문. 자, 우리 네 사람, 같은 사람 인증샷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자, 불을 켜도 돼요. 어떠세요?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와 닿는 것들이 잔잔하게 있으실 거예요. 그죠? 오, 이게 굉장히 길게 갔네요. 이거 중간에도 나가야 된다는 막 하셨는데. 네. 그래서 자, 휴식 시간 잠깐 하고 우리 또 얘기를 좀 나눠보죠.